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가을에 만나자 지난번 정상회담 때 약속대로 오늘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났습니다. 북한 측의 환대 속에 평양 정상회담 첫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45분부터 열린 1차 정상회담은 마무리가 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오늘 회담 일정과 상황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안문석 전북대 교수, 그리고 KBS 박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박 기자, 네. 지금 1차 정상회담이 3시 45분부터 열리기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까? 일단은 원래 알려진 바로는 3시 30분에 시작한다고 돼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3시 45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것은 또 5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또 이후에도 공연 관람과 또 만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정확히 딱딱딱 맞춰 끝낼 수는 없겠지만 또 얘기가 잘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조만간 좀 정리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상황은 이제 좀 그 시간차를 두고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정상회담이 계속되고 있다면 2시간 넘게 약 2시간 30분 가까이 1차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끝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정상회담이 열린 곳은 어디입니까? 많은 곳이 이제 그 후보에 올랐고, 가기 전부터 저희가 그 노동당 본관청사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 의미도 있고. 네. 근데 예상대로 노동당 본관청사에서 열렸고요. 이번에 그 회담이 그 노동당 본관청사에서 열린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전에는 다 백화원에서 열렸거든요. 네. 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끝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요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좀 하루를 쭉 정리를 해보면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그 평양 국제공항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의장 그 인민군의 사열과 분열을 받고 북한의 당정군의 최고위 인사들이 쭉 영접을 했습니다. 한 12명 정도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공항을 떠날 때는 그 두 정상이 각자 차를 탔었는데 네. 이 백화원 영빈관을 오는 과정에서 카프레이드가 있었고 그 네. 여명거리, 그러니까 평양 시내의 여명거리를 지나면선 그 무게차, 그러니까 카프레이드를 하기 위한 그 차에 같이 동승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1시간쯤 걸려서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찬을 따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시 45분에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노동당 본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 의원님, 교수님. 지금 그 평양 도착부터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까지의 일정들을 쭉 지켜보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의장대 사열 당시에 북한군 대자가 나와서 뭐 대통령 각하를 모시기 위해서 네. 인민군 의장대가 뭐 사열을 하고 있습니다.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을 해서 이 양쪽 정상이 담화를 하는 과정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발전된 국가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낮은데 나름대로 영접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매우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항에서의 그 환영 행사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예우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때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말 그대로 이번에 문 대통령을 모시는 북한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이제 극진한 뭐 아까 김정은 위원장 말 맞다나 뭐 선진국 수준에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정성면에서는 뭐 최고로 예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장점인 국가주석 이래 처음으로 지금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우리 대통령과 이제 그 무게차를 타고 가도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뭐 애민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지도자고 그래서 아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또 북한 주민과의 이제 스킨십을 좀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 북한에 많이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 대통령에 대한 소개, 통일과 평화를 위한 남쪽의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무게차를 타고 또 북한 주민과 우리 대통령 간의 어떤 근접거리에서 이런 좀 친교라 그럴까요? 뭐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카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과거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방북 때도 카퍼레이드가 있긴 했었죠.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동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양 정상이 함께 카퍼레이드를 펼쳤죠. 이렇게 과거와 그 우리 두 정상이 과거 2000년, 2007년 있었던 정상회담과 좀 달라진 분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상회담 당시에도 2000년, 2007년 당시에는 우리 측 대통령하고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네. 1대1로 회담을 했거든요. 네. 먼저 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 우리 측 대통령 이렇게 회담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김정은 위원장, 우리 측 대통령 이렇게 회담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형식을 배제한 실질적인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을 빨리 시작하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1차 정상회담이 관심이 많습니다. 박 기자. 네. 과거에는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때는 첫날 보통 그 정상회담 회담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회담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회담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만나는 네. 대상이 달랐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먼저 만났고요. 네. 그 둘째 날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뭔가 최종 담판, 소위 말하는 그리고 합의문을 내놓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최고 지도자를 바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최대한 많은 얘기를 직접 하겠다.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이 두 지도자가 산적해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격식이나 이런 절차들 과감히 생략을 하고 바로 어쨌든 두 결정권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합의를 하겠다. 이런 기조가 아닐까. 그래서 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최고 지도자가 만난 것은 또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분명 말씀하신 대로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겠다, 대화를 중시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 때도 어떤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봐야 되고 나중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회담한 이후에도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이죠. 그래서 할 때도 국회에서 처음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방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실질적인 이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좀 더 변하다가 지금은 바로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회담으로 바로 들어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오찬장까지 같이 갔기 때문에 혹시 오찬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아마도 실무적인 준비 때문에 그리고 또 서로 또 그 준비에 대한 시간 때문에 아마 그 각각 오찬을 하고 또 실제 회담도 약간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회담이 시작됐기 때문에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박 기자, 일단 의제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군사적 갈등과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리고 이제 비핵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앞서 두 가지는 뭐 각자로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비핵화와 맞물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양 정상이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분야가 비핵화 북미회담 협상에 대한 얘기일 텐데 지금 종전선언과 핵신고 목록 제출을 놓고 북미가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북은 이 상황에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영남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도 생략하고 양쪽의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직접 만나는 회담을 바로 방북하는 첫날 회담을 시작한 것도 워낙 비핵화 문제가 복잡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지금 많기 때문에 네. 논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빨리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내용상으로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핵신고를 원하고 뭐 북한은 이제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이죠.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핵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데 미국이 종전선언하겠다는 약속조차도 안 하는 상황에서 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죠. 대신에 이제 단계적으로 하겠다. 핵신고보다 더 전에 네. 예를 들면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일단 가동 중단 아니면 영변 핵단지 가동 중단 이런 낮은 수준의 약속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반응, 미국의 상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오늘 한 내용들이 그런 거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원하는 건 이건데 네.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시설에 대한 신고다. 근데 그게 곤란하다면 낮은 수준이라도 좀 해달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조 의원님, 북미가 종전선언 대 핵신고 목록 제출, 이걸 누가 먼저 하느냐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남북이 이 문제를 풀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북한의 시각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는 북미 관계가 좀 70여 년간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떤 핵심적인 비핵화 조치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신뢰 구축 조치의 한 최종 단계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미국은 결국 현재와 같은 국면이 만들어진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비핵화 조치가 착수되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창의적인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이제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로 본다면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네가 북한에 제공하는 종전 선언은 비가역적 조치다. 반면에 북한이 취해왔던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 폭파라든지 또는 핵 미사일 시험 중단 또는 엔진 시험장 폐쇄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항상 되돌이킬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이 취하는 비핵화 조치에서 어느 정도 가역성을 이제 보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이 취하는 종전선언이라 하더라도 사실 미국과 한국과 북한이 종전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이 있을 때 군사 조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 서로 자신의 조치들은 이제 비가역적이고 상대방 조치는 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중간에 타협안이 나올 수 있고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평양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평화협정으로 가는 다리이긴 하지만 네.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세제 안전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평화협정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가 평화가 보장되는 체제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북한이 미국 입장에서는 적의 리스트에 적성국 리스트에서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을 새로 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가벼운 것이고 미국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매우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쉽게 안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어쨌든 비핵화 과정에서 비핵화가 완료되면은 평화협정을 맺으면 되겠죠. 근데 비핵화 과정에서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을 그것 때문에 요구하는 종전선언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전선언이 아니라 미국이 다른 방식의 어떤 체제 안전 보장 약속이랄지 이런 식의 그 어떤 해법은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안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핵신고는 북한이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좀 낮은 것을 북한한테 요구하는 거죠. 우라늄 농축 시설 중단, 영변 핵단지 중단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 종전선언보다 낮은 단계, 예를 들면 미국 자체의 경제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1대1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 45분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시 45분에 시작돼서 5시 45분까지 2시간 동안 1차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그러면 아무래도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러 갔을까요? 네, 평양 대극장에서 열리는 삼전 공연, 악단의 공연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30분쯤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좀 늦어졌지만 어차피 최고 지도자들이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조정돼서 아마 다음 일정은 예정대로라면 삼지연 악단의 공연을 보러 갔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예정대로라면 3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반 동안 정상회담이 진행돼서 5시에 회담을 끝내고 그 다음에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러 가도록 돼 있었는데 회담이 2시간 30분 정도 더 길어져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여전히 비핵화 문제가 핵심 의제라고 보여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을 많이 그동안 들어왔죠. 핵신고를 일단 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하고 우선은 종전선언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제재 해제, 1단계 경제제재 해제, 2단계 경제제재 해제, 그 다음에 종전선언, 그 다음에 평화협정 이런 단계로 가는 방법도 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종전선언만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가는 방법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미국의 입장하고 우리하고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많이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시간이 좀 길어졌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요번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내일도 또 있기 때문에 의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3대 의제가 있는데 판문점선언 이행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핵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배석자를 보면은 이번 첫 번째 회담의 그 의제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참석을 했거든요. 네. 저쪽은 이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하고 이제 김영철 제1부장이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아마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가 논의됐다면은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노광철 인민무력부장이 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 문제였다면 조명근 장관 그리고 이제 리선건 조국 통일위원장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배석자가 그런 걸 보면은 아마도 2시간 동안에 주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 같고요. 이런 정부 수행원들은 별도로 그렇다고 딴 사람들은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아마 남북 장관급 회담들이 이제 각기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남북 단독 정상회담에 영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노동당 오늘 감사합니다. 5시 45분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화면입니다. 노동당 당사죠? 네, 맞습니다. 노동당 당사의 모습이고 저곳에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원래 내부가 잘 공개가 안 됐고 좀 비밀스러운 곳이었거든요.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리고 근데 최근 들어와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내부를 공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외빈들 외교 활동에 있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왔을 때도 저곳에서 맞았고요. 우리 네. 특사단도 맞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외교나 정상국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은밀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대외적으로 많이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곳에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이 3시 45분부터 5시 45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양 정상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본부 청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의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사를 KBS가 이제 그 주간 방송사가 돼서 어쨌든 촬영을 했습니다만 저것도 아마 사상 최초가 아닐까.
예,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그 의미 있는 것은 노동당 당사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만수대 의사당이나 인민문화공전 이런 데서 이제 정상회담을 지난번 했거든. 2000년과 2007년도 했거든요. 예. 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하고 또 외부에서 이제 외국에서 손님들 올 때 여기서 맞이한다는 것은 북한이 이제 정상적인 당 국가라고 하는 사회의 정통적인 원래 이제 회복됐다는 걸 이제 상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사실 이제 국가의 수반이면서 동시에 이제 당의 총책임자인데 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사실 당 책임자가 전체의 국가를 이제 지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적 위상을 보여주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겠다. 공개 외교.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국가, 정상적인 국가 이런 단계로 나가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요 회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식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뭐 백화관 초대해서 이런 비공식적인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데를 지향하고 네. 북한의 정부 청사나 당 청사 이런 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그 이설주 여사가 계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함께 환영식에 참여하고 하는 모습도 이게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 조선노동당 청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는 모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로 김여정 제1부부장 보이고요. 자, 지금 화면은 남북 정상회담 공동 취재단이 취재한 화면입니다. 네, 지금 단독 정상회담 시작 전에 간단한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이죠. 사진 찍고. 오늘 오전 3시 45분경의 모습입니다. 오후 오늘 3시 오후죠. 40분. 예, 오후 3시 예. 45분. 오후에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노동당 당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는 모습입니다.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당 당사를 방문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회복한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뭐라고 썼을까요? 자,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명록 작성을 마치고 서로 박수를 치고 악수를 하고요. 이제 곧 회담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노동당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남북 정상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북한 노동당 당사에 작성한 방명록은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 결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네. 자 우리 조 의원님, 자 노동당 당사 회담 들어가기 전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이제 감격적인데요. 또 사실 조선노동당 그러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적대 세력의 본거지다라고 할 정도로 네. 상징적인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처음으로 우리 쪽 언론에 공개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사에 가셔서 또 방명록에 서명을 하시고 또 여기서 이제 정상회담을 갖게 된 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평화와 번영으로 이 부분은 이제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걸 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의의 마음은 하나.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단순히 남북 간의 제도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어떤 마음의 통합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네.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양 시내의 어떤 퍼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또 대통령이 또 스킨십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북한의 평양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가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결의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회담장의 모습이죠. 자, 아직 그 양 정상이 들어와서 착석하지 않은 그런 회담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형식상으로는 지금 이제 북한의 노동당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보다 더 위에 노동당 강령에 남한도 사회주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당 강령의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당령의 본부가 지금 보이는 당 본부인데 네. 거기서 남한의 대통령이 가서 북한의 정상하고 회담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 장면은 노동당 청사가 아니고요. 그 경제인들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인 이 장면은, 수행원들이 예, 지금 아마 이제 별도의 그 원래 리용남 내각 부총리를 만나러 간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만남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훈 회장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아까 보니까 그 정상회담하기 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의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노동당 당사가 아니라 남측 경제인들이 리용남 북측 내각 부총리를 면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저렇게 그 남측의 경제인들이 대거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것도 북측의 비핵화 협상을 좀 견인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겠죠. 예, 아까 그 기자들이 이제 윤현찬 그 국민소통수석한테 질문한 것이 이것이 북측에서 요청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간 거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경제인이 방북하게 된 것에 누가 초청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어떤 남쪽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가 더 강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어쨌든 북한을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북한이 원하는 어떤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하려고 한 것인가. 그래서 결국 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우리 이번 이제 정상회담의 기본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의 실제적 조치를 한 단계 높게 끌어올리는 데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원하는 이런 경제협력이나 이런 카드를 다양하게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좀 더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남북 경협을 합의해 갖고 내려오기는 예, 쉽지 그렇습니다. 않은 상황이죠. 불가능합니다. 예. 네. 일단 경제 협력을 하려면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해서 주요 기업인들을 대동해서 올라가고 또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의도를 자꾸 보여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될 겁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경제 협력을 개선하고 싶다. 그러니까 비핵화 논의와 함께 경제 제재 해제도 조금씩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메시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측 경제인들이 리용남 북측 내각 부총리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남측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 남측 경제인들 박용만 리용남 상공인수 북측 내각 회장도. 부총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부총리 혼자 모든 해답을 줄 수 없으니까 각 네. 분야,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한국 기업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당장 그 대북 제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남북 경협을 합의해 갖고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비핵화가 되면 남북 경협의 어떤 비전 같은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경우 직접 투자를 하고 또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 또는 기업인들 이런 분들을 또는 이제 공사, 네. 정부 출연기관 이런 분들을 이제 대거 동원해서 북측에게 직접 설명하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것, 또 북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 체험하도록 이런 기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기업들 네.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뭐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된다면은 북한이 좋은 투자처로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궁금한 것도 많겠지요. 그런 네. 것들을 많이 질문하는 그런 자리도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감사한다. 이렇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마 1차 정상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두 발언이 공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온 분이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의 회장이거든요. 네. 아마 저분이 아마 할 말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지금 개성공단 기업인데 어려움이 많은데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북측의 입장이라든지 또 현재 우리 개성공단 진출했던 기업인들의 입장들을 아마 북측에 설명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더 진전된 결과를 예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 조미 대화, 그러니까 즉 북미 대화죠. 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진 게 문 대통령 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네. 그 덕에 이제 조미 대화의 불씨 그리고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이 가져다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의를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문 네.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문 네. 대통령이 가기 전에 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뭐 그런 식으로 좀 화답을 하고 있다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합의를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문 대통령은 전 세계인에게 평화,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1차 정상회담 모두 발언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속속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를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핵화 부분입니다. 내일 오후에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문구에 담길 수 그게 있을까요? 이제 그게 의문인데요. 이게 북한이 약속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 핵신고는 못하더라도 그보다 좀 낮은 단계 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근데 그거를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으로 명문화한다. 이거는 매우 어려운 문제겠죠. 네. 왜냐하면 이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상대가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거기는 이제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하겠죠. 대신에 이제 남북 정상이 발표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합의가 됐을 가능성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우리 측 특별 수행원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그 인민문화 대공전 인민문화공전입니다. 예. 여기서 만난다고 인민문화공전에서 김영남 최고상임위원장은 우리 측의 특별 수행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 수행원들이죠? 원로와 정치 분야 수행원들입니다. 네. 조민근 장관이 보이네요.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 위원장이 만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외교부장을 했죠, 저분은. 그리고 북한 외교를 강경화 국장을 외교부 했죠.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네. 송영무 국방장관. 문화부 장관이죠. 고종환 문체부 장관. 자, 우리 측 정부 특별수행원과 정당 대표들이 김영남 최고상임위원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계시고요. 아까 그 공항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만미 그 장관을 소개를 좀 하는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그 역할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우리 정당 대표들 그리고 정부측 원로들이죠. 대표들이 만나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원칙적인 얘기,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시대로 가야 된다. 지금의 단계를 넘어서 좀 비핵화도 해결되고 남북 경제 협력도 활성화되고 남북이 좀 더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질적인 논의, 실행력이 있는 논의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는 아닐 겁니다. 네, 그러겠죠. 자, 조금 전에 얘기하던 것을 마저 해보죠. 지금 비핵화 협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간의 어떤 합의문에 넣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공개해버리면은 미국한테 일종의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네. 또 미국이 합의 사항을 받아도 결국 남북 합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오는 게 되고 또 거꾸로 미국이 받을 수 없는 내용인데 남북이 합의해버리면 상당히 또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그 언론 발표문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제도화 문제라든지 또 교류협력, 그 이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명시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 조치를 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특사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걸 아마 실제로 문서화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구두로 전달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핵신고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표명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이제 성과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국내 일부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또 미국을 설득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남북 정상 간의 비핵화 관련된 합의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주일 뒤인 9월 26일 날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그 낮은 수준의 내용 가지고는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조금 더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핵신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결국 이제 실무회담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만 적어도 그런 안을 가지고 나와줘야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이런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회담에서 이제 합의를 일정 부분 하겠지만 그 내용이 전해지는 것은 9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당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만 이제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미국으로 특사가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전해주고 거기서 미국의 의견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9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얘기까지 포함해서 북미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인민문화공전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남측의 정치 분야, 정부, 정치 분야, 정당 대표들, 그다음에 원로들, 그리고 지자체 대표들 만나서 환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화면이 아니고 2시간 전 정도에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정상들끼리 이제 가졌고요. 각 분야 수행원들은 또 자신들의 카운터파트와 함께 저런 식의 이제 일정을 따로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각 분야별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각 분야별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노동당 당사에서는 단독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3시 45분부터 5시 45분까지 2시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눈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명했고 북측이
기대 이상의 환대를 해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정상회담에서 나눴을 얘기들을 조금 더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일 합의문에 담길 내용 중에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나왔듯이 비핵화 문제를 명확하게 합의문 담기는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지난번에 이제 정상회담 직전까지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의견 접근한 부분이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지상에서 DMZ에서 이제 평화 지대화 부분도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특히 GP 부분에 이제 완전 철수에는 동의하지 못했지만 일정 정도 철수하고 또 북한이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 공동경비구역 JSA에 대한 이제 비무장화 그리고 북한이 이제 또 하나 제기한 것이 비무장지대 전후 3, 40km 정도의 이제 비행금지 구역을 제한했는데 네. 실제로 우리는 이제 한 8km 정도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까 봅니다. 그래서 육상에서는 뭐 큰 이견이 이제 뭐 좁혀질 수 있는 정도라고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해에서의 이제 평화 수역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군함 상대방의 군함이 서로 다니지 않는 이런 공동 어로 수역을 제한해 놓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결국 공동 어로 수역을 하게 되면은 기준선이 이제 필요합니다. 결국 기준선이 NLL 문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들이 이제 조금 정상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 화면은 남북 양측의 시민사회 분야 단체들이 만나서 환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서해 평화 수역 이게 이제 남북 긴장 완화 관련해서는 핵심인데 나머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JSA 비무장화, DMZ, GP 철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에서 이미 상당 부분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서해 평화 수역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NLL을 주장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NLL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으로 경비 개선 예, 내려와 있죠. 네. 왜 그런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199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NLL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없는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달 후에 이제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 사령관이 NLL을 선언한 거죠. 그 이후에 72년까지는 북한이 지켜왔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안 지키고 침범하고 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래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할 당시에 이거를 또 지키기로 했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키되 추후에 최종 합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NLL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선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매우 어렵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해 평화 수역을 설정한다 이렇게까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가 남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5달 만에 3번을 만났는데 돌이켜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고 그 신년사에는 김 위원장의 대담한 결정이 있었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고 있고 져야 할 무게를 절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8천만 결의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도 주시하고 있고 전 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평양시민의 열렬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환대해 주셨다고 다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방명록에는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라고 적었습니다. 네. 지금 군사적 긴장 완화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은 그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합의가 예, 도출된 그렇습니다. 상황이겠죠. 장성급 회담도 했고요. 또 실무회담도 해서 많은 합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명문화하는 작업만 남아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 평화 수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문안 이렇게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게 평화 수역 설정 이거는 이미 2007년 14선언에도 나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잠시만요. 지금 네. 현장음이 좀 네. 들립니까? 현장음이 들리면 소리를 좀 키워서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을 때의 화면인데요. 이 방명록에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 마음은 하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방명록을 쓰고 있을 때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겠죠. 지금 공동 취재단이 촬영한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북한 노동당 당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들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 처음입니다. 두 정상의 대화가 잘 들리진 않는군요. 네. 하던 말씀을 계속 좀 이어가 네. 볼까요? 네, 당시에 이제 2007년 14선언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장성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정할지 그거를 합의를 못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해서 이제 위안부에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합의를 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아서 서해 평화 수역도 설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서해 평화 수역 조성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지만 DMZ 내에서 어떤 군사적 신뢰 조치를 하는 것은 실천적인 어떤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예, 비무장지대 비무장화를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이고요. 네. 또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 공동 위해 발굴 이런 한두 부분들이 석 아마 정도 같이 모자라고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이제 그 지뢰 제거 작업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원래는 이제 그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km씩 떨어지게 돼 있는데 가까운 데 보면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비무장을 위해서 좀 더 상대방의 이제 남북 간이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그 거리를 다시 뛰어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작업들이 이번에 이제 바로 지금 이제 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평화 수용 문제도 NLL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최종 합의가 나온다기보다는 아마 이거를 이제 풀 수 있는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남북 공사 공동위원회를 이제 만들기로 해서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제 좀 실천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가는 이런 이제 장치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JSA 비무장화 이런 것도 과거에는 비무장지대였습니다. 이거 실제로 비무장지대였습니다. 근데 76년에 판문점 사건이 있었죠. 미군 장교가 죽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남북이 서로 왕래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실제로 JSA가 완전히 비무장화되고 좀 더 발전해서 JSA 안에서는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단계가 되고 그런 단계가 되면 남북 관계가 한 단계 진전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 협상에서 대부분 논의가 돼서 정상회담 의제로는 크게 지금 양쪽에서 논쟁거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들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남북이 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어떤 일정 평화 구역이 조성된다면 그곳이 뭐 개성이든 금강산이든 아니면 DMZ 내든 이산가족들이 상시로 만날 수 있는 면회소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금강산에 면회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논의되는 거는 뭐 비무장지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개성 지역에다가 이제 그 수도권에 가깝고 인구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개성 지역의 지금 이제 면에서 제2의 면에서 만드는 얘기는 아마 우리 측이 제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DMZ가 이제 평화지대화 되면 거기에 예를 들면 뭐 통일 경제 특구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뭐 관광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남북한이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상태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은 DMZ 지역이 남북을 분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남북을 이어주는 그런 단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6분, 곧 7시, 저녁 7시가 돼갑니다. 일정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남북 정상은 뭐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정보다 길어진 2시간 정도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지금은 예정대로라면 평양 대극당에서 삼지연 악단의 공연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연 자체가 얼마나 된다라는 얘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 길이가. 그런데 그 공연이 끝나면 이제 환영 만찬, 목난관이라고 하는 네. 아까 그 노동당 본관 청사 인근에 있는 목난관이라는 식당에서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일정이 지금 바로바로 그 공식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정된 예정된 일정은 그렇습니다. 아마 환영 만찬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환영 만찬이 열리는 곳이 목난관이죠. 네. 이게 목난관이 국빈용 연회장이라면서요. 지금 이 목난관은 1980년에 세워진 건물인데요. 그 노동당 본관 청사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역, 아까 말씀드린 그 평양시 가장 핵심 지역이죠. 그 중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대규모 연회와 그 예술단 공연도 가능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연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행사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깨끗하게 들어온 거는 지금 백화원 초대소에서 그 양 정상이 환담하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제 안내해주면서 네. 말을 환담을 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깨끗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들어온 게 백화원 초대소에서 양 정상이 환담하던 때의 녹취가 있는데, 그게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준비되는 대로.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육사를 말하면 6.15 14서론이 다 이 집에서 연중에 나와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로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올해 이렇게 이룩한 성과만큼 빠른 속도로 더 큰 성과를 바라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이고, 난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민들, 북과 남의 인민들 마음 기대를 잊지 말고, 온 교회에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 남측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 남측 국민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회담에 아주 풍성한 결실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것 같습니다. 환영 찬이랑 원래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일정이 너무 하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편히 여기서 쉬시고 오후에 3시부터 그냥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효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정말로 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슴도 쓰리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어깨도 아주 무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아주 이제 신뢰와 우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라는 게 초라하죠. 우리 차례로 이제 지난번에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 우리 지역에 오실 때는 너무나 그 장소와 환경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늘 이렇게 가슴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이는 이게 숙소부터 일정이고 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최고의 감동과 최고의 연주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4선언을 얘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다. 풍성한 결실을 이루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하경 기자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의 이 명장면 중에 하나였죠. 이 남북 두 정상의 도보다리 대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모습 정말 모두가 숨죽여서 지켜봤었는데요. 이 정상 간의 합의 내용만큼이나 이번에도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을지도 이게 관심입니다. 일단 이 회담 마지막 날에 남북이 이런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마지막 날에 친교 일정이 성사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귀경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후보지로는 여명거리나 미래과학자 거리를 포함해서 여러 곳이 거론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성사가 된다면 경호도 용이하고 상징성도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이번 정상회담 기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환송 만찬도 예정이 돼 있죠. 이 만찬이 어디에서 열릴지도 관심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저녁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을 평양에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 사회 특성상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행보를 고려해 본다면은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둘째 날 만찬 장소는 이 남북 양측의 수행단 규모와 참석자, 또 경호 문제 같은 걸 두루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이 두 퍼스트레이디의 만남입니다. 지난 4월에 판문점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만찬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했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때는 이설주 여사가 늦게 합류를 해서 한 3시간 정도 함께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긴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아동병원을 방문을 했죠. 여기에 이설주 여사도 동행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종합대학 방문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쯤이면은 이제 마무리가 됐을 시간이죠. 이 두 퍼스트레이디는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관련 영상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R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왔고 이 과정이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북한군 의장대가 도열을 시작합니다. 북한 평양국제공항에 레드카펫이 깔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립니다. 북한 시민들은 꽃다발을 들고 문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2000년, 2007년과 달리 처음으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든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현장을 지휘하면서 문 대통령 영접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49분 문재인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순안공항에 착륙합니다. 서울공항을 떠난 지 54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영접을 나옵니다. 북한 퍼스트레이디가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각하, 선인민군 명예령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합류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북한군의 공동 사열을 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차량을 나눠 탄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례적으로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남측 주관 방송사인 KBS가 현장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공항을 떠나 백화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17분 백화원에 도착한 두 정상, 첫 우차는 따로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오후 정상회담을 준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문 대통령이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엔 카퍼레이드도 펼쳐졌습니다. 파격적인 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21분 차량을 나눠 탄 뒤 공항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동 중이던 차에서 내려 평양 시민에게 꽃다발을 받습니다. 이내 무게차에 함께 타고 다음 공식 장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이동했습니다. 평양 시내 명소인 3대 혁명 전시관과 금수산 태양궁전 등을 지나는 동안 혁명색색의 한복을 입은 평양 시민들은 붉은색 꽃을 흔들며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두 정상은 뒷좌석 지붕이 없는 벤츠 S600 차량을 타고 일일이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공항을 떠난 지 1시간 뒤인 오전 11시 19분, 두 정상은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도 별도의 차량에 동승한 채 백화원 영빈관에 들어섰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당시 평양에 도착 후 순안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차에 타고 1시간여를 이동한 바 있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두 정상은 1일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오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문 대통령이 도착한 평양 공항엔 북한의 당정군 실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번에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김여정 제1부부장인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 행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북한의 실세들이 한 줄로 도열했습니다.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근 남북 행사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군부 서열 1위인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과 우리의 국방부 장관격인 노광철 인민무력상도 자리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서 있던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당과 군의 최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남과 북 사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대미협상과 대남 관계를 주도하는 김영철 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과 이른바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리는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은 공항청사에서 나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를 수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시를 책임지는 김능호 평양시 노동당 위원장과 차이림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함께 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핵심 역할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검은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을 분주히 오가며 사전에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가면 남북 정상을 밀착 보조하며 실세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군사 의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서해 평화 수역 설정 문제가 가장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상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김기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제 발밑으로 그어져 있는 선이 바로 NLL, 북방 한계선입니다. 이 선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마크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설정했는데요. 당시에는 우리 측 어선과 해군의 북측 해역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만큼 북한에서도 딱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차단선이었던 셈입니다. 당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LE를 적용했는데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 기준으로 북방 한계선이 그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해군력을 본격 강화하기 시작한 1973년 들어서 서해 5개 섬 주변 수역이 북한 측의 해역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 꽃게 등 해산물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어선이 평소에도 종종 넘어와서
우리 해경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1999년과 2002년에는 1, 2차 연평해전이 발발했고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발발하면서 이곳은 그야말로 서해의 화약고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 이런 노력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를 했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회담에서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NLL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주변을 기준으로 조성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 개선과 NLL 사이에 있는 수역으로 지정하자 이렇게 맞서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13일 정상회담에 앞선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죠.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함정 출입과 해상 사격을 제한하는 완충지대를 만들자 이런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 또다시 기준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 논의는 두 정상 간의 테이블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도 명시된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가 과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네, 김기화 기자였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문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다며 3차 정상회담 개최 소식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더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오늘 일면 기사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과거 북한 매체들은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측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이후 시차를 두고 보도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도착을 미리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남측 언론이 문 대통령의 평양국제공항 도착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반면 북한 조선중앙TV는 문 대통령의 도착 장면을 생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그럼 정치권은 어떤 반응일까요? 정치권은 남북 정상의 만남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구경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감격한 분위기 속에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실질적인 합의와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길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은 평양에 간 정당 대표단이 추진할 남북 국회회담 개최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시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같은 시각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도 한자리에 모여 담담한 표정으로 평양국제공항의 환영 행사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북핵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나오는 진정한 비핵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북핵 폐기를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부터 대한민국 온 국민이 추석 밥상에서 이제 제대로 된 평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번 정상회담에 필요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단 하나라면서 비핵화 매듭을 풀지 못한다면 방북단 200여 명의 평양 유람에 그치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시민들은 감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만난 두 정상의 포옹 장면을 지켜보면서 곳곳에서 박수로 이번 회담을 응원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평양 순안공항에서 마주하자 시민들은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두 정상이 포옹하는 장면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박 3일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거라는 기대감에 평양에서 전해진 중계방송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그 한영식 하는 그거 긴장을 느낌이 좋았어요. 모든 걸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그 세 번째지만은 굉장히 세 번째가 역사적인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이벤트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잠시 중단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우리도 북한에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통일이 하루빨리 더 될 수 있구나 또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정상이 만날 때마다 포옹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포옹을 했다는 점이 대단하고 6.25 참전 용사, 현역 군인도 평양에서 만난 두 정상의 모습을 보며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말할 수 나는 감동스럽게 봤어. 오늘 이 가는 거 보고 눈물이 났다고. 그걸 보고. 지금 현역 군인인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제 북한이 이제 무력 도발이 없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되어서 이제 남북 모두의 이익이 되는 측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가 이번엔 시원스런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아서 북한 주민에게도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무엇보다도 핵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거론이 안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단어 하나가 그리고 감정 하나가 자존심을 많이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청년 세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회담 성과가 나와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은 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박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공연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양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죠. 프레스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욱 기자, 첫 번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는데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후 3시 45분부터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은 오후 5시 45분 종료됐다고 청와대가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예정보다 회담이 30분 정도 길어졌는데요. 두 정상이 회담에 앞서 했던 모두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평양 공동취재단은 조금 전인 오후 6시 25분쯤 회담 관련 취재 내용을 이 프레스센터로 송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역사적인 조미대와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줬다면서 이 조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시내를 오다 보니 평양이 놀랍게 발전돼 있어 놀랐다면서 산에도 나무가 많았다.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 위원장의 리더십의 경의를 표하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명록을 작성하는 화면도 송출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 이렇게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우리 측 특별수행원들과 면담을 하는 장면과 우리 측 경제인들이 리용남 북측 내각 부총리를 면담하는 장면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들은 현재 평양 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관람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부터는 북한 고위 간부와 외국 주요 인사들의 전용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공식 특별 일반 수행원 모두가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열립니다. 만찬은 저녁 9시에 끝날 예정이지만 평양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추가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담과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 기자. 지금 모두 발언 내용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정상회담 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따로 안 합니까? 예,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하루 2번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추가 브리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온 화면들은 오디오가 빠진 화면들인데요. 이 때문에 정확한 이 정상들의 워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 육성이 담긴 화면이 전해질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 기자,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연욱 기자였습니다. 자, 1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계속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안문석 전북대 교수, 그리고 KBS 박경호 기자와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눈 게 물론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논제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문제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가 또 이거 말고도 또 더 있죠. 특히 남북관계 개선 의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좀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남북관계 개선 분야는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제일 맨 위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 그러면은 주로 이제 제1조에서 다룬 남북관계 개선 분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지난 14정상 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이행하고 또 새롭게 철도 도로에 대한 연결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17분의 경제인들이 이번에 방북을 같이 하셨는데요. 결국 이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합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네. 결국 남북 간에 새로운 어떤 한 단계 높은 남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큰 틀의 어떤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로 봅니다. 특히 이제 그거 외에도 이번에 코레일 사장도 가셨는데 아마 이제 철도 연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요. 네.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제 시베리아 철도와 남북 열도 연결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단동하고 신의주를 이어서 평양과 서울로 이어지는 이런 고속철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큰 그림에 대한 합의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14선언과 거기서 합의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분야별로 이제 오늘 많이 이제 정부의 공식 수행원도 갔고 또 김현미 교통부 국토부 장관도 가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한반도의 새로운 어떤 구상에 대한 우리 측의 얘기도 나눴을 거라 봅니다. 네. 문화, 체육 분야의 교류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비핵화를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해야 되는 이유, 결국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더 진전이 되면 통일 분위기 만들어내고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대한 합의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면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이 실제로 국제대회,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이런 방안들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지금 지난번에 한 차례 지금 됐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정례화하고 또 이산가족 면회소가 지금 금강산에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근데 거기는 교통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개성에 다시 하나 만드는 문제, 네. 이것도 거의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큰 것이죠. 또 그보다 더 이제 실제로 이산가족 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나온다면 이것도 남북관계를 크게 발전시키는 것이죠. 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제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제 되돌아보면요. 저희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남북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판문점 선언에서는 그 아시안 게임에 대한 단일팀을 이제 명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앞으로 뭐 다가오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대해서 단일팀을 구성한다거나 이건 또 차범근 그 전 국가대표 감독도 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월드컵에 대한 어떤 그 단일팀이나 공동 개최, 월드컵, 올림픽 이런 국제 행사들에 대한 공동 개최 이런 안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측의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측에 이런 것을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네. 정상회담을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되는 거군요. 네. 2032년 이제 그 올림픽을 남북한이 공동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북측이 제안하겠다고 일단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IOC도 만약에 남북이 합의를 하면은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요. 네. 우선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적대 관계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적대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이제 스포츠, 문화, 뭐 정보 교류 이런 낮은 수준의 정보 교류 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되면요, 그것이 이제 정치 군사 부분으로 이렇게 스필로버가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이제 국제 정치 이론에 보면 그걸 이제 기능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 햇볕 정책을 실시하는 그 방법이 경제 교류를 계속하자. 그러면은 이제 군사적인 긴장 완화 부분, 그다음에 정치적인 대화 이런 부분도 견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관련해서 남북이 공동 행사를 하고 또 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28분 50초, 7시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금 남북 정상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요. 그 알려진 예정된 일정에 보면 지금 삼전악단의 공연과 환영 만찬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 자체가 얼마나 오래됐을지 아직도 진행 중일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네. 만약에 삼전악단의 공연이 마무리가 됐다면 지금은 모든 그 수행원과 이 정상회담 참가자들이 묵난관이라는 그 대연회장에 모여서 환영 만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행단도 함께 참석하는 만찬입니까? 네,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찬 자리에서 우리 정재계 인사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은 많죠. 우선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당장 우리의 경제계 인사들이 북한 가서 어떤 합의를 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뭔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북한의 뭐 이용량 부총리를 만난 데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실제로 얼굴을 익히고 악수를 하고 간단한 대화라도 나누고 그러면 추후에 경제 제재가 조금씩 해제될 때 경제 협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추동력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오늘 추가 일정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고 내일 아침에 또 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내일 일정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내일에도 역시 가장 핵심은 두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네. 이 정상회담이 잘 수행이 되면 공동 기자회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내일 만찬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내일 만찬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측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잘 가는, 그러니까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잘 가는 현지 식당으로 좀 이렇게 같이 그 만찬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식당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북한 현지 주민들이 잘 찾는
현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뭐 그런 그 식당들에서 혹시 이런 정상들이나 혹은 이런 그 회담 관련된 일정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가 또 관심사입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은 단독 회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2명씩만 수행원을 두고 배석자를 두고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이렇게 그 수행 배석자들이 확대 정상을 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그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북측에 이제 김여정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실제로 뭐 토의한다기보다는 정상들이 얘기하시고 뭐 혹시 이제 보완하거나 뭐 물어볼 때 확인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그 단독 정상회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나 아까 김현미 장관 또 여러 조민근 장관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 접촉들을 했거든요. 아까 네. 이제 김영란 상임위원장과 이제 인사한 이후에 관련 부처끼리 이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좀 확대돼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얘기됐던 부분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단독 정상회담 논의됐던 비핵화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아마 최종적인 이제 그 언론 보도문을 만들기 위한 이런 작업이 들어가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평양에서 그 화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누구보다 많이 나온 사람이 김여정 제1부부장입니다. 보니까 정상회담에도 배석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북한은 잘 아시겠지만은 뭐 어떤 국가보다도 이제 권위주의 색채가 높은 잠깐 화면 좀 국가죠. 잠깐 보시죠.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영상은 아니지만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회담장의 사진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배석자로 자, 되어 있습니다. 자, 배석자를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양옆으로 정의용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그 다음에 김 위원장 옆으로는 오른쪽에 김영철 부위원장, 왼쪽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앉아 있습니다. 자, 정상회담 진행된 현장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 잠시 화면을 설명드렸는데요. 권위주의 색채가 매우 강한 국가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웬만한 결정을 다 하겠죠. 그러면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언을 네. 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근데 권위주의 색채가 강한 국가의 특징이 조직으로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람 관계로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네. 친한 사람, 몇 사람 통해서 조언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근데 그 구조가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의 전체 일정을 관할하고, 그러니까 회담의 형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회담의 내용까지도 들어와서 이제 정상회담 자리에 배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회담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관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남북 정상회담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영상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부부장, 김여정 제1부부장, 오늘 뭐 공항이면 공항, 백화원 초대소면 백화원 초대소, 그 다음에 정상회담 저 테이블까지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사실 그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의 공식 직함은 이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상회담의 어떤 시간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전반적인 이제 동선 확보 이런 전반적인 그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도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젊은 지도자의 어떤 그 모든 행동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뭐 당내 공식 직위와 관계없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든든한 후견자 역할, 일종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책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개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의전서부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구체적인 이제 행사의 지원 이런 전반적인 걸 지금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전문가들 이번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 또는 우리가 꼭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될 관전 포인트 짚어주실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의미가 있겠죠. 네. 김정은 위원장도 아까 말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북미 대화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도 비핵화와 관련한 일정한 합의를 해내고 그것을 미국에 전달해서 북미 대화로 이어져서 예를 들면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16일이죠. 그 이전에 10월 말 정도라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서 비핵화의 큰 진전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해빙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의 발전은 결국 북미 관계의 개선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남북 관계 발전 속도와 또 북미 관계 개선 속도에 어느 정도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핵심 의제가 비핵화이긴 하지만 남북 정상이 합의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예고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 통해서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이슈가 비핵화라 하더라도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이제 언론 보도문에서 만족한 내용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다음번 한미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인내를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세계 각국 주요국의 반응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으로 가봅니다. 전종철 특파원. 자, 미국 정부가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간 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이틀 연속 전화 통화를 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미 양측은 양국 간 공조와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이행이 비핵화 노력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동시에 미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제재가 외교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 역시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제재로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미국과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 러시아가 충돌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힘겨루기가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그럼 미국 언론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CNN과 ABC 등 주요 방송은 김 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고 군중들이 환호하는 모습 등을 생생히 전했고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과 의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미 언론의 전망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미 언론은 남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주목하면서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관계 개선의 접합점을 찾아낸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미 언론은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멈췄다 뿐이지 조용히 핵시설을 가동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미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방북 동행에 주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 자,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고 해온 중국. 오늘도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슈왕 대변인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인 남과 북이 이 접촉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 긍정적 성과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계속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할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중국도 이 노력과 이바지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영 CCTV는 오전에 평양국제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김정은 위원장의 영접 장면을 모두 생중계로 전했는데요. 북측이 최고의 예우를 다한 것은 남측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중국의 매체들은 대체로 종전선언부터 요구하는 북한과 핵시설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미국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할지가 관심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북미 간 신뢰가 부족해서 이번 남북 회담이 북미 간 협상의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민철 특파원. 사실 미국이 중국 배후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북미 간 협상이 교착된 상태인데 중국이 이런 점을 의식하겠죠? 그렇습니다. 부담을 느낀다고 봐야겠습니다. 북한의 구구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무산된 점, 그리고 더 주목되는 것은 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남북미 외에 중국도 당사자로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현재 한반도 당사국은 북한과 한국, 미국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노력하고 우리는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으로 중국이 종전선언에서는 일단 빠지겠다는 입장을 보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중국의 입장이 변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판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상당히 조심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 문제에 그 어느 나라보다 관심이 많은 나라죠.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시나 특파원, 일본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 공영방송 NHK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생중계하는 등 일본 언론의 관심이 한반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NHK는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 문 대통령과의 악수, 그리고 의장대 사열 등 공항 환영식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 약속을 이끌어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도 문 대통령의 출발과 도착 소식, 환영식 소식 등을 거의 실시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통신 역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약속을 이끌어낼지가 초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신문들도 오늘자 석간 일면에 평양 환영 행사 사진을 싣는 등 비핵화 관련 협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나시나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영상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화면을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들어올 예정인 영상은 남북 정상회담, 오후 3시 45분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 영상일 겁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이제 곧 양 정상이 만나서 함께 회담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아마 양 정상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사진은 3시 40분 정도에 열린, 45분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 사진입니다. 단독 정상회담이고요. 남측의 정의용. 자,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북 단독 정상회담 오늘 오후 3시 45분에 열린 겁니다.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과의 연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8천만 결의에게 오늘 좀 슴슴한 관심을 보여주고 그거에 한가위 정도를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오늘 우리의 방법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연결에게도 평화와 공동체를 희망을
네. 지금 육성을 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는군요. 자, 지금 오늘 오후 3시 45분에 열린 1차 남북 정상회담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 지금은 밖에 당 간부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안익은 얼굴도 눈에 보입니다. 이수용 외무상이 좀 전에 보였죠? 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 당 부위, 국제 담당 부위원장이죠. 네네. 최룡해 부위원장. 부위원장. 자, 남북 관계에서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최룡해 부위원장이 오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당 인사와 서열들이 사실은 또 기밀이고 비밀스럽게 또 움직이는 게 많아서요. 지금 화면은 국적의 간부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당 당사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 내부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당 당사 내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을에 평양에서 만나자 가을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조선노동당 본사 청사 내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민군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5분부터 5시 45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의 회담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회담장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일부 공개가 됐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박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모두 발언이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 북남 관계, 조미 관계라고 또 조미 관계가 좋아졌다. 역사적인 조미 대화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줬다라고 말했고요. 이 조미, 그러니까 이제 북미죠. 조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기울인 노력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 그리고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당 당사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1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노동당 당사에 도착하는 모습. 북측 간부들이 도열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양복을 입었던 리시용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당이기 때문에 인민복도 입고 지금 서 있습니다. 네, 인민복으로 갈아입었군요. 자,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자,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화면이 다시 반복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는 모습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역사적인 조미 대화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줬다면서 조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평양 시내를 오다 보니 평양이 놀랍게 발전돼 있어서 놀랐다. 산에도 나무가 많았다.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보시는 저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라고 적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화면과는 좀 각도가 다르네요. 2층 회담장으로 올라가는 양 정상입니다. 오늘 회담에는 남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열렬한 환대에 감사하다,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 양 정상이 회담장 테이블에 마주 앉은 모습입니다. 다시 육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을 들어가도 올해 우리가 북한하는 우리가 지난 봄 내일에 정말 같이 동상으로 땅을 느끼며 훌륭한 이 중요한 가오들과도 걸맞는 이런 북남관계에서 더욱이 전화들이 훌륭한 성과들을 마련하셔서 평양을 방문하니까 오늘 오전에 보내주신 평양 시민들이 다 사실 그들이 마음은 대통령을 항원하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더 훌륭한 성과를 계속 별의 북한하고 있는 위해서 더 훌륭한 성과를 이렇게 더 많이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에 지킨 하나라고 나도 오늘 이 문제 올해만 벌써 이게 세 차례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오늘 내가 유달리 이거 오전에 내가 받았던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달라졌구나,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유달리 감정 이게 쌓였습니다. 올해 이렇게 훌륭한 성과들이 마련되고 이게 다시 하게 되는 올해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그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북한하고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만드시고 또 북한관계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상에 나갔다시피 역사적인 조미 대화, 조미순의 상품 이 도식을 찾아내고 잘 키워주시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 조미순의 성공이라는 역사적인 그림이 역사가 성행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북한하는 무심탄회하게 북남 문제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 정세 안정 통합하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주변 지역과 소통하고 하는 앞으로 조미 사이에도 계속 진전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루신 노력인데 이에 다시 우리 평양 시민들 우리 당과 정부 주요인 당부들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사의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여정 위원장 그리고 설득입니다. 그리고 풍년 위원장께서 저와 우리 베트남 일행을 특별히 따뜻하게 만나주시고 또 민감한 동포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판문점의 공이 생명의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5달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벌써 세 번째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이전에 평창 동료위원장과 또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오늘의 놀라운 것을 우리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또 국민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같습니다. 북측에 카메라가 있으니 가까이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와서 보니 정말 평양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평양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이 산의 물들도 아주 많아지고 흙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를 위해서 그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기대가 또 매우 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또 앞으로 져야 하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가위 면접을 앞두고 있는 우리 8천만 여러분에게 오늘 좀 푸짐한 박수를 보여주고 그보의 한가위 면접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오늘 우리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인들에게도 평화와 안정을 오늘 이 의장 도착한 평양기술 평양에 오신 조직이 이 시스템 네, 오늘 오후에 열린 1차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인 것 같고요. 금방 1차 정상회담 모두 발언의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조미대와의 조미대와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줬다면서 사의를 표했고요. 문 대통령은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 위원장의 리더십의 경의를 표하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한가위에 우리 민족에게 큰 선물을 주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도 직접 서명을 했죠. 자, 방명록에는 평화와 변형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라고 적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 평화의 미래를 함께 여는 합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박노원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